네, 오늘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2020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 공모전 입상자인 이정민 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뭐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 공모전이라는 게 저희는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국가 취득자 수기 공모전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합격자들이 어떻게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는지의 그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수기를 공모하는 공모전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 여기서 은상을 수상하셨다고. 예, 이야, 예. 박수. 박수 먼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축하드려요. 네, 사실 뭐 감사합니다. 어떤 과정이었을지도 너무 궁금한데 일단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취업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수기를 공모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수상을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참 공모전 참가 이유가 정말 훈훈해서 훈내가 그러니까요. 풍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수기 공모전이 국가 자격증 취득을 한 것을 내용으로 한 수기라고 알고 있는데 취득한 자격증이 건축기사 자격증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을까요? 건축 시공업 관련된 분야의 경우에는 공사 시작 전 어떠한 공법이 진행되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취업할 때 면접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공사의 실무에 대한 이해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이 건축기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기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축기사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사실 뭐 취업 전에 학점이면 학점, 또 어학, 공모전, 그리고 인턴 경력까지 정말 꽉 채운 스펙이 아니었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자격증까지 이미 이때 따신 건가요? 사실 자격증 취득은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 건축기사라는 자격증의 의미에 대해서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네. 건설업의 경우 대기업 공채는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학년 1학기 때 건축기사를 따놓지 않으면 하반기 공채에서 기사 없이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 역시도 건축기사를 따지 않고 공채에 지원한 지원자 중 일부였고 기사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기사만 없었지 나머지 스펙은 충분하다고 생각한 아니란 생각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스펙이 많다 보면은 또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네. 어떻게 결심을 하고 따셨네요. 꼭 자격증 취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진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수요가 건축기사라는 기본적인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고 그쵸. 이를 지원자들이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따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또 하나 사실 궁금한 게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원하는 기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셨나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기사가 없는 경우에는 없었을 경우에는 취업 시장에서 아무래도 낙방을 하게 되었는데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난 이후에는 제가 원하는 지금의 회사인 쌍용건설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건축기사는 어떤 자격증인지 궁금한데요. 건축업에 종사하고 싶은 분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인지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기사란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 그리고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자격증입니다. 네. 자격증 취득 이후의 진로는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의 건설 현장, 건축사 사무소, 건축 구조 사무실, 그리고 건축 공무원, 그리고 공기업 등으로 진출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주택이 요즘에 많아짐에 따라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분야의 시행사 또는 부동산 개발 업무에 진출하는 진로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실 건축 기사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2016년에 이제 자격증에 응시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합격률이 20-30% 안팎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좀 낮은 편인가요? 건설업이 국내 총 생산에 있어 서비스업, 제조업에 이어서 건설
건설이 3대 산업에 손꼽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따라서 건축기사 취득을 통해서 취업 또는 재취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고요. 그지만 건축 계획, 시공, 설비, 법규 등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응시 인원이 많은 것 대비하여 합격률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이 재취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도전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중장년층도 많이 취득하려고 하는 자격증인가요? 사회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젊은 인력만으로 건축업의 수요를 따라가기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네. 또한 과거에 퇴직을 고려해야 할 중장년층들의 노동 연한이 증가함에 따라서 건축기사에 도전하는 중장년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재취업에 있어서 건설업의 문호가 타 산업에 비해서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기사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비전은 높은데 이게 합격률이 낮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도 궁금하거든요. 공부량이 많았나요? 아무리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의 괜찮은 성적으로 건축기사를 과소평가했던 것이 아무래도 초기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는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예. 건축기사 과목 대부분이 실무에 쓰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학과 공부는 기본이고 네. 심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거쳤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초기 자격증 공부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뭐 최종에서 낙방한 경험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축기사 합격률이 뭐 20-30% 안 바뀌면 정말 공부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또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취업 시장에서 건축 기사는 없지만 탁월한 외국어 능력과 기타 스펙으로 이를 초월해서 취업하는 소수의 친구들을 보았을 때 종종 건축 기사 자격증을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는데요. 네. 수기에도 나와 있듯이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듣게 된 이후에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면접관이 말한 기본이라는 게 어떤 건축기사 자격증을 말한 걸까요? 이렇게 저의 경우를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4회 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네. 16년 1회 시험에서 합격을 해서 두 번 만에 두 번 만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합격 기간이 워낙 개인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 일반화 시키기는 좀 어렵지만, 네. 보통 전공자의 경우는 2회에서 3회, 공부 기간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부하면 합격을 하는 자격증이거든요. 또한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상이하게 합격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격증의 합격 유무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공자도 뭐 거의 한 2-3회에 거의 반년이 걸리는 시험인데 비전공자에게는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언급하신 뭐 최종 면접에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들었다 그랬는데 저도 면접을 본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공감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이 자신감이 그 전과 후가 크게 다를 것 같아요. 건축기사는 건설업 분야로 취업하기 있어 아주 기본적인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후에 제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건축 엔지니어로서 아주 기본적인 소양은 배양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이 자신감이 제가 취업을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달려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짜 자신감은 제가 봤을 때 취업 준비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괜히 위축되기는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혹시 어떻게 특별히 극복하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사실 면접에 올라오신 지원자들은 본인의 강점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하게 되면 자기 PR보다는 면접관들에게 자기 자랑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은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하지만 기본 있는 지원자라는 것을 면접관들에게 확실하게 인지시키자라는 전략을 네.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기사 이정민입니다. 시험 보실 때요? 예. 오. 그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였고 그렇게 간결하게 소개를 한 것이 오히려 면접관님들의 흥미를 자극시킨 것 같습니다. 보통 강점을 초반에 언급하는 자기소개와는 다르게
직무에 대한 기본을 환기시킨 것이 타 지원자들에 비해서 차별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좀 활용해보고 싶은, 어디 가면 안 되죠. 계속 얘기했지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뉴스TV 아나운서 오석입니다. 라고 시험 봤다면,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자신감이 더 커지시고,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하는 걸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주저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취업 시장에 나오는 시기와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취준생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네. 자격증 취득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히는 더욱더 치열해지는 취업 시장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힘들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에서 강점을 살려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라는 것 역시도 의미가 본질적으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진로와 업무를 더욱더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더라도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격증 유무와는 상관없이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 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학창 시절을 이렇게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뭐 그 안에 스펙을 챙기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병행을 한다면은 사실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자격증과 취업을 병행함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취업에 집중을 하되 자격증 공부하는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선택된 시간에만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취업 시장에서는 취업 문호를 두드리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다 준비하기에 자격증 공부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서 선택적으로 집중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자격증을 준비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실제로 좀 입사한 뒤에도 이게 활용이 많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보통은 저희가 좀 취업을 위한 도구라고 많이 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점은 어떨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시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된 건축물이 주어진 도면과 시방서, 공사 방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건축기사 과목 중 건축 시공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게 되면서 건축물이 어떠한 과정과 공법을 적용하면서 완성되는지 사전에 공부할 수 있어서 이를 실무에 접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귀감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업무를 하면서 미리 자격증을 따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제가 그 시공사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직접적으로 건축 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접목해서 공사 방법과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비추어 봤을 때 건축 기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비단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업무에 직접 적용되는 자격증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사실 이전에 자격증이 없었을 때는 뭔가 뭐 기본이 부족하다 이런 날카로운 얘기도 들으신 적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확실히 자격증이 생기고 난 뒤에는 면접관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아무래도 그 기사라는 자격증이 없을 때는 제 자신에게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관들에게 제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자격증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건축 기사를 딴 이후에는 면접관들에게 자신감 있게 제 직무 분야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강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만큼 자격증이 어떤 본인에게 좀 의미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에게 있어 자격증은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네.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기초를 쌓아야 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기초는 건축물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견고하게 받쳐주는 밑받침의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제게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 역시도 그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 자격증은 멋진 건축물을 완성하는 기초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그런데 이 자격증을 이제 합격하신 것이
1회는 낙방하시고 두 번째 만에 합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로 뭐 전공자의 경우 뭐 2, 3회에 걸쳐서 시험에 합격을 하고 거의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스케줄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좀 공부를 했는지 또 좀 어려웠던 거 힘든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취업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 네. 자격증 취득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되 네. 대신에 취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함에 있어서 업무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건축기사의 과목에 빗대어서 공부를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생활 패턴은 어떠셨나요? 생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네. 6개월 동안 오전에는 오전에는 순전히 건축기사 공부에 집중을 하였고요. 어. 오후 기간에는 이제 취업 준비를 주로 하면서 병행을 하신 병행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딱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자격증 준비를 하신 걸까요? 딱 6개월 기간이라고 기간을 정해놓고 공부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15년 사회 시험, 그러니까 대기업 공채 낙방하고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기 때문에 상반기 공채 준비하기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어서 그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인지 취업 시장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이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네. 무엇보다 어렵더라도 밥은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하고자 하는 취준생분들의 문턱이 높아진 것 같아서 사회 일원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취업은 사실 지원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오히려 취업은 운이야. 나는 운이 타고났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될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안 되는 것이 본인의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자신감 있게 취업문을 두드리신다면 보다 나은 기회가 취준생분들에게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는 아까 처음에 말하신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 밥 꼭 챙겨 너무 먹어라. 따뜻해요. 네, 예. 여기서 이미 눈물이 울컥 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눠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특히 건축기사 자격증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건축기사는 말 그대로 건설업을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건축기사의 의미가 수단이든 본질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시험 과목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반복하신다면 건축기사 자격증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또 하나 궁금한 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줄면서 뭐 임대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건물들도 많이 비어 있다고 해요. 예. 그만큼 건축업도 조금 산업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은 어떨까요? 건축업이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속한 회사에서도 예. 공정 진행을 위한 QR코드를 활용해서 하는 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현장 파악,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언택트 본사 회의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임대 공실 등 다양한 건축업계의 악재가 지금 건축업계의 화두이지만 이를 슬기롭게 선택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건축기사 자격증을 일단은 따두는 게 건축업으로 가기에는 좀 유리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건축업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취준생분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격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면접관들에게 기본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외국어 능력과 기타 여러 가지 스펙이 중요하긴 하지만 건축업이라는 본질을 따지기 위해서는 건축기사라는 자격증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앞서서 국가자격 취득 수기 공모전에 좀 응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또 어떻게 지원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저 역시도 2017년 국가 수기 공모전을 보고
건축기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상 수상자가 저랑 같이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의 수기를 보고 나도 꼭 수기 공모전에 입상을 해서 취준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수기 공모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원래는 디자인입니다. 지금 아나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서 멋진 스포츠카를 보고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건축물을 보고 어떤 귀감이 됐거나 이런 건축물을 만들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또 궁금한데. 저희 회사에서 지은 건물 중에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라는 유명하죠.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그 건물을 보고 비정형 건축,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저의 꿈을 그리고 그 동기를 자극시키게 되었고 네. 나도 이런 건축공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게 된 것 같습니다. 와, 싱가포르 가면은 거의 무조건 가야 되는 건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사실 이렇게 방송에 나온 것은 처음이셨을 것 같아요. 예, 방송 소감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생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떨리고 너무 긴장돼서 잘하셨습니다. 네. 말도 좀 더듬고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나운서분들이 잘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은 좋은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우가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잘해주셔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데서 좀 초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마디 소감 한마디만 들을까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 시장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취준생 중에 일부였기 때문에 그런 힘듦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취업 시장을 두드리신다면 원하시는 취업 회사에 예.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